그럼 저는 김희동이라고 합니다. 처음 뵙는 분들 반갑고, 예, 익숙한 분들 더 정듭니다. 정스럽습니다. 보통 공부를 관심 갖고 오신 분들 환영하고, 모쪼록 제가 설득력 있는 말을 잘해서 아, 해야겠다, 이 공부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군요. 제가 그동안 공부 모임을 꽤 많은 곳에서 여러 번 해왔어요. 주로 발달에 관한 이야기, 또 절기, 기질,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 우리말, 이제 우리말 공부. 제가 초등학교 교사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초등 영역에서 이제 배움의 기초를 닦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책에 나오는 가르친다 생각하고 아이들 앞에 섰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뭐 책에 좋은 내용도 많지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저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 또는 좀 내 생각하고 다르네? 이런 이제 영역이 생겨나고 궁금한 게 점점 많아졌어요. 뭐 글자만 해도 왜 이렇게 어려운 궁서체로 쓰나? 그 좀 아이들 글씨 나빠지는 원인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든다든가 구구단을 할 때도 이렇게 하는 거 말고 다른 방법 없나? 그 숫자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가감 승제,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나누기 사칙연산, 이것도 좀 너무 아이들 괴롭히려고 만든 공부 같고 그건 아닐 텐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여러 가지 이제 궁금한 것들이 생기고 그것에 나름대로 방법을 찾다 보니 에, 흘러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뭐 다른 계기도 많았습니다만 여기 나오는 낱말들 좀 생소한 말들이 몇 개 있을 텐데 가장 두드러진 게 통전이라는 말일 겁니다. 아, 뭐 이것을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어, 2월 마지막 주 화수목 사흘에 걸쳐 제가 사흘 저녁 시간에 걸쳐 어, 좀 나름대로 잘 설명해 보려고 준비를 했으니 그때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냥 여기서는 뭐 통전이란 말은 온전한 공부라는 생각으로 들으시면 크게 차이는 없어요. 어, 제가 근래에는 자주 쓰는 말이 멀쩡한 공부, 멀쩡한 사람 되기. 일상에서 중심을 갖고 잘 사람들을 품으면서 멀쩡하게 살아가기. 물 들기도 하고 또 물 들여지기도 하고 하지만 본래의 빛깔을 잃지 않으면서 그렇게 사는 걸 통전적으로 산다고 말하면 어떻겠나 싶네요. 아, 밑에도 다음에도 계속 그런 지금부터 설명드릴 말 대부분 그와 연결되어 있어서 그 관점에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음, 배움의 숲은 제가 좀 오래전부터 쓰던 말입니다. 어, 역사가 꽤 오래됐습니다. 배움의 숲. 쉽게 말해서 배움, 삶은 배움의 숲이다. 배움이 가득한 숲이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고서 쓰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 이름을 종종 숲을 지나서라고 하는데 그 숲은 바로 이 배움의 숲인 셈이죠. 삶의 숲, 배움의 숲. 이 숲을 지나는 동안 저도 영혼의 키가 커졌으면 하는 마음에 나무들처럼 음, 얼른 넘어갈게요. 제가 이 공부를 준비하면서 마음을 시작할 때 가장 마음을 잘 음, 드러낼 수 있는 말로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좋아하는 책에서 골랐습니다.
이것도 보신 분이 있겠습니다만, 온통 공부를 드리고 온통 공부를 앞두고 드리는 기도. 알게 해주세요. 이것이 진정한 것인지. 알게 해주세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진정한 것인지. 모든 곳에 계시는 하늘이여, 알게 해주세요. 이것이 진정한 것인지.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아, 최종 목적은 바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 우리 의식이 진화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좀 더 성숙된 인간으로, 좀 더 온전한 사회로 우리 모두 나아가는 것이 최종 목적이라고 여기고 공부를 합니다. 저 하나의 성장이 이렇게 이어져서 우리 모두의 성숙과 진화로 나아간다고 믿는 거죠. 잠깐만요. 지금 여기서 세 번째 내용이 이제 공부와 연결되는데, 나중에 이거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이것보다는 이제 내용을 설명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이 이야기는 너무 길기도 하고 좀 관념적인 말들로 될 수밖에 없어서 공부 중에 하나씩 설명드리기로 하고, 마지막에 맨 밑에 있는 요것만 한번 읽어볼게요. 다타, 늘 금을 느끼며 일깨우고 잠재운다. 예, 다타.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읽기만 하겠습니다. 뜻은 나중에, 이 정말 중요한 말이긴 한데, 그리고 이 다타는 좀 낯설죠. 하다, 힘을 내어 또는 힘을 길러 옳은 것을 곧바로 한다. 실천을 강조한다고 보면 쉽습니다. 사실 위에 거는 다타는 어떤 의식, 영성을 깨운다고 보고 싶어요. 생각을 깨운다는 거죠. 그러나 너무 깨어 있으면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니까 잠재울 거는 또 잠재우면서, 예민하게 섬세하게 반응할 땐 그렇게 하고, 잠재우고 또 둔감해져야 될 때는 둔감해질 수 있는 그걸 표현한 겁니다. 다타가. 그리고 하다는 팔다리의 힘을 뜻하고 즉시 실천하는 것을 표현하려고 쓴 말이고요. 다시는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망설이지 않는다. 일을 하면서 실제 생활에서 일상의 일을 하다가 다시 이거 왜 하지로 돌아갈 수 있는, 또 깨어있고 의식하다가 거기만 머무는 게 아니라 다시 삶으로 돌아오는 그런 걸 표현해 보려고 적었어요. 네. 사실 제가 지금 몇 개의 그림을 말없이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까만 화면이 보이죠? 한 1분 정도 화면을 한 2번 또는 3번을 돌려서 보겠습니다. 무슨 뜻일지 한번 짐작해 보면서 제가 말하려는 거, 어숙한 이 어눌한 말보다는 그림으로 보시면 어떻겠나 싶어요. 너무 빨리 넘겼나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뭘 말하려고 할까요?
짐작 각자가 다르게 다가가시기도 합니다만 다시 어떻게 느끼셨을까요? 아, 뭐제 식으로 제가 의도했던 그림은 우리 그 어, 사람은 무언가 알고 싶어 합니다. 어, 또 갈림길에 자주 서고요.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바람직한 것인지 이때는 이게 맞는 것 같고 저 때는 저게 맞는 것 같고 헷갈리고 어려워요. 뭐 또 뭐 순탄하게 사는 사람도 있겠죠. 음, 이 흔들리고 또는 이랬다 저랬다 하게 되는 선택의 혼란은 어디서 비롯되는 것일까? 어, 때로는 땅의 힘이 강하게 끌고 때로는 하늘의 힘이 강하게 끌어서 어, 그 사이에서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근데 그게 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은 내려오고 땅은 올라오면서 음, 그 사이에서 이렇게 이 영향을 받기도 하고 저 영향을 받으면서 살겠죠. 근데 이 세 요소가 삶의 많은 장면에서 우리 영향을 미친다고 봐요. 근데 다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는데 연결시키는 이가 바로 음,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사람 안에 이 두 요소가 들어있고 우리는 그 요소 속에 그들 사이에서 흔들리며 가는 거죠. 그러나 마냥 흔들리는 이런 원리를 모르면 음, 이런 원리를 모르면 결국은 길을 잃죠. 근데 원리를 이해하면 음, 삶을 온전히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음, 공부의 내용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아주 거창하지요. 어, 이 세 공부를 이 전체를 다 이제 온통 공부라고 설정했는데요. 그냥 막연할 것 같아서 온통 공부 모든 것을 다 공부한다는 느낌을 주는 이 온통 공부가 잘못 이해되면 백화점식 잡다한 잡식 공부 물론 때로는 그것도 필요한 것 같기도 합니다. 꼭 필요한 것만 하는 꼭 쓸모 있는 것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뭐 소일 삼아 나의 관심사 바깥의 것도 공부하면서 더 생각지 못한 영역으로 나아가며 내 깊이나 넓이가 달라지는 것이 또 공부이기도 하니까요. 근데 너무 산만하게 잡다하게 하면 그건 든 것은 많은데 아는 것은 많은데 몸으로 팔다리로 내려오지 못해 결국은 이 그 두 개의 세계에 겉도는 위험이 항상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알차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용어를 뭐라고 하든 이름을 뭘 갖다 붙이든 저는 이 세 요소가 같이 이어져 있을 때 뭔가 감이 잡혀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아까 봤던 그 그림에서 이 그림에서 하늘의 섭리를 공부하는 것과 또 땅의 섭리를 공부하는 것, 그 사이에서 일상을 살아가며 그 두 개를 조화시켜 나가는 공부로 설정하게 하였죠. 제가 이제까지는 나무 그림 그릴 때 밑에는 파랗게 위에는 빨갛게 두 개를 잇는 노랑에서 초록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항상 표현을 했는데 그것도 좋은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예. 근데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접근하면서 다시 해석한 셈이죠. 다타는 우리 본질의 가 닿다. 뭐 그렇게 이 말해 보고 싶어요. 원래의 가 닿다. 하늘의 가 닿다. 참된 것에 가 닿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기 나무 가지며 잎이며 꽃이며 저것은 이제 실현되었을 때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음, 능력이 필요한 것들, 힘이 필요한 것들을 표현하였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다타 공부라 이름 지어봤는데 저도 약간 어색하긴 합니다만 그냥 한번 써보려고요. 다타 공부와 하다 공부가 둘 다가 사실 다타와 하다의 닷소리들은 모두 하예요. 헐소리는 아이고요. 흥미롭죠? 단 이렇게 순 위치가 좀 다릅니다. 흐와 드가 갖고 있는 결은 우리말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죠? 꼭 다음 주 내일부터 하는 우리말 공부 권하고 싶습니다. 흐와 드가 갖고 있는 양극성을 이 두 낱말들은 함께 갖고 있어서 하나는 힘을 하나는 경계를 더 이렇게 느끼게 해주면서 된 말이죠. 그래서 이제 다타는 본질을 닿는다는 의미라고 말씀드렸고 하다는 일상에서 힘을 길러 해야 하는 그런 것으로 이 두 가지 공부는 이 과목처럼 형성해서 주말이나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른 때 하고 늘 하는 공부는 다시 공부입니다. 다시란 말은 보통은 뭐 다시 해라, 다시 왔다, 다시 먹는다로 쓰는 이 다시는 어, 또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또는 반복의 의미가 강해요. 또 먹는다, 또 왔다, 또 가세요, 또 오세요. 반복의 의미가 강하죠. 그래서 그것도 좋은 뜻입니다. 근데 다시는 또에다가 의미가 하나가 더 붙여진 게 처음으로라는 뜻이 있어요. 맨 처음으로. 다시 시작한다와 또 시작한다는 건 좀 느낌이 다르죠. 맨 처음으로 돌아간다. 근데 단지 맨 처음이라는 뜻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본래로, 원래로, 우리의 본질로 그런 뜻을 좀 강조하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그렇게 본질을 공부하고 저는 많은 것이 그 일상에 많은 것이 본질에 닿아 있다고 보거든요. 중심을 잡으면 나무처럼 많은 가지를 뻗을 수가 있죠. 중심을 잘 잡으면. 그래서 중심에 돌아왔으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우리 살아내야 할 곳은 일상이고 일상의 사람들이죠. 그 위로 다시 돌아와서 어, 어, 근원에서 체득한 것을 실천하고
그 과정을 돕는 것이 다시 공부라고 설정했어요. 근데 이 다시 공부 안에도 역시 하늘의 기운을 느끼는 것과 땅의 힘을 느끼는 것과 그 사이에서 엮어나가는 이 요소가 또 안에 반복되어 나타나는, 저는 그렇게 여깁니다. 요걸 설명을 드리려고요. 다시 공부, 이게 이제 금요일마다 하는 공부입니다. 저녁 시간에. 통전된 암, 온전한 삶, 마음문이라고 좀 이런, 처음에 이렇게 안 지었죠. 처음에는 통전 말글, 맨 처음에는 통전 경전이라고 했어요. 통전 한자라고 됐고요. 우리가 쓰는 말 또는 이제 고전, 저는 고전 공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고전 공부를 보통은 이제 문장을 갖고 많이 공부를 합니다. 좋은 문장을 또는 통째로 공부하겠죠.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하면 너무 산더미처럼 많이 밀려오고 진행이 너무 더뎌요. 근데 저는 참 진행이 좀 더딘 편입니다. 더디다가 갑자기 확 나가는 스타일이어서 지금 오늘 보셨다시피 이렇게 처음에 많이 더듬어요. 근데 네, 그렇게 마치 임계점에 다다를 때까지는 아무 표시가 안 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저는 공부에 필요한 말들을 가져와서 그걸 하나씩 하나씩 파볼 거예요. 예를 들면 이번에 제가 다시 공부 시작할 때 맨 처음 붙잡고 시작하려고 하는 말은, 글자는 바로 공부의 공자입니다. 이 공자를 파볼 거예요. 왜 저렇게 생겼는지, 저게 뭘 뜻하는 건지,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아는 학문과 연결되는지, 배움 과정과 연결되는지, 이 안에 담겨 있는 긴 역사, 최초의 글자에 가까운 이 공자가, 인류와 함께 살아온 이 공자가 처음에는 노동으로 시작했다가 두 갈래로 나뉘어서 하나는 시간으로 가고, 그러니까 시간을 따라 흘러내려온 글자입니다. 하나는 시간으로 가고 하나는 학문으로 갔어요. 배움으로 갔죠.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갔는지 깊이 파보려고 해요. 한자로 쓰였지만 이런 뜻을 가진, 거의 똑같은 뜻을 가진 영어도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온 오랜 역사가 어떻게 인류를 변화시켜 나갔는지, 뭐 좀 너무 거창하게 말하네요. 제가 생각해도 너무 거창하게 말하는데, 저한테 주는 감동이 있어서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 본래의 뜻과는 좀 다르게 또 해석을 덧붙입니다. 저는 항상 제 의견을 좀 덧붙여요. 안 그러면 남의 거 따라한 기분이 들어서, 남에서 베끼기만 하는 것은, 또 베껴야 될 땐 베껴야 되지만 제 말을 하고 싶은 말도 많거든요. 네, 그 공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온전한 삶. 제가 어디 갔죠? 여기 있군요. 이것은 인디언 책, 제가 경전처럼 여기는 나를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 책 표지는 이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왔는데, 이번 새로 나온 책 표지는 조금 저는 익숙치 않습니다. 옛 표지도 이걸 표지로 썼으면 좋았을 텐데. 그 책에 나오는 사진입니다. 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 정말 대단한 질문 아닙니까? 이런 말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책, 두께도 만만치 않은 그 책은 읽어도 끝이 안 나는 이 책, 다 읽고 나면 처음부터 다시 읽고 싶어지는 이 책,
저로서는 개인적으로는 아주 소중한 책이었어요. 자꾸 권하게 됩니다. 이 질문에 답하는 책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이 말을 다르게도 풀어보면 나는 나인가? 나에게 가는 길은 어디인가? 왜 나는 너에게 둘러싸여서 너에게 끌려다닌다 말은 좀 그렇고 흔들리나? 너를 무시하는 건 아닌데 나의 길을 확인하고 내 다리의 힘으로 나의 길을 가면서 너와 손잡고 싶다. 이 말로도 저는 여겨지네요. 그러니까 예. 이 책을 꾸준히 같이 읽으면서 함께 나누기도 하고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두 개의 공부는 이제 마음문이라고 이름 지어봤는데 문양 공부를 좀 해보려고요. 문양, 문의. 문이란 말이 훨씬 멋지지 않습니까? 문의는 그림, 일종의 그림이죠. 이 안에 들어있는 사람의 의식이 뭘까를 찾아보면서 공부를 해보고 싶어요. 사실 이 공부는 발도르프에서 하는 폼 드로잉, 포르맨, 형태 그리기 그 공부에 큰 자극을 받아서 그 이후로 물론 그것도 많이 시도해봤지만 좀 더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고 들었어요. 발드로프에서는 주로 켈틱 문양, 즉 서양에서 고대로 내려오는 그 켈트족의 너트, 그러니까 매듭 문양을 좀 더 잘 풀어낸 그 공부 과정으로 잘 녹여낸 그죠. 그래서 서양 문화가 잘 담겨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없나? 그리고 이 동아시아만 또 세계가 다 아니잖아요. 또 여러 지역의 인류가 벽에다가 동굴 벽에다가 또 그릇에다가 새겨놓은 그 뜻을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왜 저 토기에 왜 토기도 저렇게 불편하게 만들었고 세우기도 어렵게 그리고 저렇게 한결같이 빗금을로 표현했을까요? 빗금이 아닌 경우도 없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빗금입니다. 이 빗금이 뭘까요? 보통 이걸 이제 빗살무늬 톡이라고 하는데 빗살을 표현을 왜 했을까요? 다른 무늬도 있을 텐데. 그리고 또 다른 뜻은 없을까요? 정말 빗살일까요? 옛날에는 머리 빗는 빗으로 이거를 만들었던 저기 표시를 냈을까요? 참빗 말이죠.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네. 적을 그려보고 적을 의미하는 다른 뜻을 한번 찾아보고 보는 거죠. 처음에는 이 그림을 이 빗살 무늬 토기를 가지고 아주 다양하게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네, 제가 아는 또는 미리 좀 공부를 더 해서 신석기 문명, 구석기에서 신석기를 넘어오는 과정에서 유목에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의식의 변화도 한번 더듬어 보고 싶어요. 이런 공부를 이제 하는 거죠. 그 3시 저녁 늦은 시간에 밤늦은 한밤중이죠. 사실 9시면. 사실 저는 9시 자는 시간이었는데 이 온라인 하는 동안에 잠 시간이 바뀌어 버렸어요. 몸이 좀
그래서 그래요. 타터 공부와 하더 공부는 각각 이렇게 또 세 가지씩 설정해 놓았어요. 벌써 40분이네. 빨리 해야겠다. 신화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다타 공부와 하더 공부는 과목처럼 만들어서 어떤 것은 매주 특정한 요일 저녁 시간에 또는 어떤 경우에는 뭐 이 공부할 수 있는 오전 시간에 공부할 수 있는 분들하고는 오전 시간에 할 수도 있고요. 주말 또는 방학 때 저는 이 방학 때 여러분들이 온통 공부하는 사람들은 거의 반의무적으로 한 7, 80% 의무적으로 모여서 이 코로나 끝나면 모여서 같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2박 3일이든 길면은 뭐 한 4박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좀 길게 공부를 하면서 같이 이 의논도 하고 마음도 나누고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걸 확인도 하면서 공부해보고 싶군요. 방학도 이용해서. 방학은 여기서 8월과 1월입니다. 그래서 신화 공부, 고전 독서, 철학 공부. 사실 제가 이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철학 공부 때문에. 제가 이 철학 공부를 띄엄띄엄을 해가지고 더 이상 조각난 공부 그만두자. 제대로 해야겠다 싶어서 좀 전체를 꿰는 공부를 하고 싶어 하면 예전부터 강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철학이라 하면 상당히 좀 어려운 말 많이 쓰고 일상에서 쓰지도 않는 그런 개념들을 막 끄집어 오고 그러잖아요. 그죠? 저는 사실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내 삶을 해석하지 못한 공부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그래서 저는 제가 이해가 되어야 이게 공부가 되니까. 근데 이거 우리의 의식을 깨우는 공부라고 볼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기살이, 교과 과정, 나날 수행. 이것도 아주 중요한 공부인데 절기살이는 날마다 일어나는 세계의 변화, 자연의 변화. 오늘은 비가 왔죠. 저기 비 오는 저녁못에 시작 전에 갔다 왔는데 정말 참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은 깊이는 말할 수가 없어요. 네, 그같이 한번 이것은 계절을 시작할 때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번에 걸쳐 이루어질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중간에 뭐 어떻게 한 번씩 더 할 수도 있고 다시 공부 중에서 언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절기살이 이번에 절기살이 나온 거 보셨나요? 그 오늘 아침에서 다 끝냈습니다. 제가 그거 준비하느라 이거 설명해 준비가 조금 어, 불만스럽습니다. 저도. 하여튼 그런 공부거리가 있답니다. 저는 어, 이 유치 초등, 중고등은 또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겠지만 유치 초등의 교과나 공부는 절기살이로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될 거라고 믿고 있고요. 연결시키면 우리의 공부가 절기로 통전됩니다. 이어집니다. 그 안에서 어, 나뉘어지고 떨어지고 분산된 게 아니라 다 하나로 돌아가는 큰 흐름을 어릴 때부터 느끼는 거죠. 저 자연과 우리의 일상이 그리고 내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절기가 정말 소중한 공부고 교과 공부가 가장 덩어리가 큽니다. 이 모든 발달 기질, 우리말 글씨 쓰기, 글씨 쓰기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이게 너무 소홀히 여겨지는 것이 안타까워요. 예전에는 서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뭐 저도 바쁠 때는 막 날려 쓰고 형편없는 글씨이기도 합니다만 어, 그래도 마음을 가다듬고 깨끗하게 쓰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글씨와 마음씨 연결되었다. 시, 쓰이는 거죠. 글을 쓰고 마음을 쓰는데 이게 역할을 하는 것이 글씨, 마음씨인데, 예, 글씨를 쓰는 법도 배워보고 수, 셈, 꼴 내일 하는 수 공부 이번에 셈, 꼴까지 좀 이어서 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수 공부를 합니다. 흐름, 꼴. 예. 이 말도 제가 지어본 말, 있는, 원래 있던 말들을 제가 이렇게 합성시킨 거죠. 트랜스포메이션, 흔히들 영어에서 쓰는 말, 그걸 보통 이제 그 발드로페스는 형태 그리기라고 하는데 그것도 좋은 말입니다. 이게 좀 더 맞지 않나 싶어서 이걸 쓰고 있고요. 테두리, 테두리, 예, 우리를 갈무리해주는 테두리, 테두리 그리기, 통전소학, 제가 만든 소학. 이번에 꽃피운학교 전 충남 학사에서 이거 기초편을 만드는데 선생님들 수고 많이 하셨어요. 아주 수고 많으셨죠. 이것도 조건에 함께 해보면 좋고요. 그건 기초편이고 또 좀 더 심화시킨 통전소학도 연결해 가려고 합니다. 소학, 작은 배움, 공부의 시작을 한자로 하는 건데 예, 그 여기 통전 말을 여기서도 한자 공부를 합니다만 여기서는 좀 더 집중적으로 하죠. 생명학, 예, 성의식으로 연결시키려 가기 위해서 만든 생명학, 윤도, 뭐 이런 공부들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현장이 필요한 공부. 근데 이걸 권하고 싶어요. 나날 수행. 이거는 이제 다시 공부를 시작하면, 다시 원통 공부를 시작하면 이걸 자세하게 설명드리죠. 근데 읽어봐도 금방 아실 거예요. 경전을 읽고 자신의 경전, 어떤 경전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경전이든 자기에게 매우 소중한 것이 있으면 그걸 경전 삼아서 저는 예를 들어 세탁기 사용 설명서 이런 것도 경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읽기에 따라 그걸 잘 소화하면 세탁기를 잘 쓰겠죠. 세탁기를 잘 쓰면 내가 수고를 훨씬 들고 오래 쓰고 그 생활을 윤택하게 만들어지면 그것이 경전이 아닐까요? 상품표들, 표 안에 물품 표시하는 것, 성분 표시하는 것, 그것도 경전이 될 수 있어요. 깊이 이해하면, 여기에는 무엇이 들었구나. 여기서 이제 가능하면 뭐 불경, 성경 이런 종교 경전에 좀 더 가깝긴 합니다만, 그건 이해하기 나름입니다. 꼭 소리 내어서 읽고, 웬만하면 기도하십시오. 저도 한동안 기도 생활을 하지 않았는데 자꾸 주십시오, 주십시오, 달라 소리를 해서 안 하다가 근래 와서 좀 마음속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가사 수행, 이게 가장 고결한 수행입니다. 이걸 저는 이게 가장 고결하다고 생각합니다. 집안일 하는 거, 자기 집안을 정리정돈하는 거, 뭐 쉽진 않습니다. 항상 어지러지니까요. 움직이면 다 어질러지니까요. 그래도 다시 바로잡고 다시 바로잡고 뭐 이거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결코. 그리고 집안일을 떠넘기려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떠넘겨서 뭐 하겠습니까? 제 집도 아닌데. 제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할 땐 주저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근데 이게 잘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정말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팔다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정말 그들은 제가 보기엔 경,
잠깐만요. 어디서 나는 소리일까요? 됐다. 아직도 안 나가시고 말이 계시네. 아이고 10분 남았네. 한 5, 6분 내가 늦게 시작했으니까 조금 더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힘껏 걷기를 꼭 권합니다. 예. 땀이 나는 게 중요합니다. 피가 돌아야 하거든요. 피가 돌아야 맑은 산소가 내 몸속으로 들어갑니다. 가능하면 그 숲길을 갈 수 있다면 좋고요. 아니어도 좋아요. 공부를 오래 하려면 머리가 맑아야 합니다. 머리가 맑으려면 맑은 피가 돌아야 합니다. 맑은 피가 돌려면 다리로 피를 돌려야 합니다. 발바닥을 눌러야 합니다. 땀이 나면 더없이 좋습니다. 공부를 해서 걷는 겁니다. 더듬더듬 거리면서 했는데 제가 근래에 세 사람에게서 아주 감동과 큰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다 남자군요. 또 이 사람들은 순수해요. 그 순수함이 마음을 움직이게 해요. 그 사람들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아직 어두운 사람인가 더러운 놈인가를 부끄럽게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굉장히 순수한 분들이고, 그리고 그 순수의 힘이 확 뛰어넘게 만들어요. 제가 보기엔 우리가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일상을, 그러니까 순수하다는 게 세상 물정 모르고 그냥 순진하게 사는 것으로들 이해하지만 그런 면도 있겠죠. 네, 그게 아니라 본질로 돌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굉장한 힘을 갖게 해요. 굉장한 힘을 갖게 해서 어, 연연하지 않은 일상의 그 자잘한 것도 소중합니다. 그걸 무시할 수는 없지만 연연해 하지 않는 힘을 주거든요. 그리고 다음 세계를 말이 오해하기 쉬운데 묶여 있는 어떤 걸 풀어내서 더 나아가게 만들어줘요. 매우 저한테는 큰 감동이고 닮고 싶은 분들입니다. 그들은 누구인가? 온통 공부에 오면 말씀드리죠. 이분들은 그냥 소개시키기엔 이 시간도 짧고 내 입은 너무 가벼워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중에 한 분은 최근에 뜨고 있어서 알 겁니다. 근데 소개하고 싶어요. 한 분씩. 저한테 새로운 스승이라고 볼 수 있겠네. 저의 평생 스승 권봉희 씨와 더불어 새로운 스승들이 저를 또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또, 예. 태린정님이 고전 독서 목록 안 올려놨어요. 제가 찔끔찔끔 올릴 거예요. 그래요. 아니, 저 대부분 그 책숲 가면 있습니다. 책숲 게시판에 가면 어디 있어요.
그걸 제가 좀 그럴듯하게 그 표로 만들었다 뿐이지. 그리고 뭐 예, 웬만한 책은 저기 특별한 책 몇 권 있구나. 저만 아는 책들이 몇 개 있긴 하네요. 네, 같이 봅시다. 천천히. 또 질문이 없나요?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 더 없으시면 만나서 반가웠고 공부의 길을 같이 갔으면 좋습니다. 안녕. 다음에 또 뵙기를 바랍니다. 공부의 날에 뵙길 바랍니다. 과연 이 설득이 됐을지.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들 공부 잘해서 뵙길 바래요.